시청자 여러분, 추석 연휴 즐겁고 보람 있게 잘 보내셨나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도 끝났고 또 이제 내일부터는 또 새롭게 열심히 또 즐겁게 하루하루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특집 기간 동안에 제가 마약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전문가도 그렇게 보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만 이제 마약을 막기 위한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다. 제가 이렇게 봅니다. 우리 정부가 마약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만으로 과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믿지 않습니다. 마약에는 판매와 유통 그리고 물론 생산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안 된다고 제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이건 공급이고 수요하고 근데 이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이냐. 그건 한쪽만 갖고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도 늘어나는 것이고요. 수요가 줄면 공급도 줄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우리 정부와 우리 사회 지도층들 그리고 많은 우리 시민들이 뜻있는 민간인들이 두 팔 걷고 나서야 될 때가 저는 왔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또 이 사회에서 마약은 단 한 번 입에 대는 순간 코로 빠는 순간 또 주사를 맞는 순간 바로 중독이 되고 자기 일생을 망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모든 우리 젊은이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주는 그런 캠페인을 벌려야 되지 않겠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이면 최고라는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는데요. 이것도 저는 참 문제라고 봅니다. 절대 돈이면 최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그 삶의 가치는 꼭 물질적인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물질과 이 정신의 조화 그리고 우리가 소박한 요즘 젊은이들 소소한 행복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소소하다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작은 것에서도 우리가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이 소소한 행복이라고 본다면 덴마크 국민들이 말하는 그 희게 라이프에서 말하는 그 소박한 삶. 남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내가 남을 위해서 봉사함으로써 내가 더 행복을 느끼고 가족들과 또 가까운 이웃 친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나누는 그러한 삶을 희게 라이프라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말로 가장 적합한 것이 저는 소박한 삶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소박한 삶 그리고 소소한 행복 이런 것도 가지면서 물질과 정신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균형 잡힌 사회가 되면 저는 이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상당히 예방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마약 중독은 한마디로 질병입니다. 수요에 있어서 마약 중독은 하나의 질병이기 때문에 재활 프로그램도 필요하고요. 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접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약 중독자들을 환자로 보지 않고 오히려 범죄자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스위스 예를 들겠습니다만 우선 마약 중독자가 범죄 행위로 보고 구속이 되어버리면 그 기간 동안에 마약에 대해서 치료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약 중독자들은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다르크라고 그러는데요. 이 다르크가 뭐 약자냐 그러면 다르크는 재활 프로그램인데요. 드락 아딕션 하면 DA죠. 그 드락 아딕션 그러니까 마약 중독이죠. 그 다음에 리해빌리테이션 재활이죠. 그 다음에 센터 그러니까 드락 아딕션
리해빌리테이션 센터 그 이니셜만 따가지고 DARC 그래서 이제 다르크라고 그러는데요. 이 다르크 센터가 우리나라에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하나 내지 둘 정도밖에 없어요. 경기도에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이게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운영하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한계가 있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한 90여 군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다르크 그런 재활 센터를 드럭 아딕션의 마약 중독의 재활 센터를 많이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범죄자로 보기보다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로 보고 중독자들을 치료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도 미국, 영국, 독일, 일본과 같은 각 나라처럼 아주 다양한 법으로 통제약을 정하고 오남용을 막는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의사, 간호사, 우리 의료 공급자들, 의료인들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제일 첫 시간에 말씀했듯이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의료인들이 자가처방 또 아주 함부로 그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는 이런 것이 점점 더 늘어나고 의사 마약 사범이 뭐 거의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속에서 과연 이 오남용을 쉽게 막을 수 있을까? 저는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것만 갖고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마약류 관리의 흐름에 따라서 유입을 감시하고, 그러니까 마약이 우리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감시하고, 그러고 유통을 단속하고, 또 사법적 처리를 하고, 그까지는 이제 공급이죠. 공급에 대해서는 저는 법적으로 굉장히 강화한 법이 필요하다.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유통하고 판매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젊은이들이 특히 조심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수요에 대한 부분은 치료를 해야 되고 재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홍보의 일환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만, 그걸 통해서 마약의 수요자를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마약 중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병입니다. 질병으로 봐야 되고요. 아주 불치에 가까운 만성 질병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또 재발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다르크와 같은 그런 재활과 치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만, 정책 자체에 있어서도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는 하나의 그 질환자로 봐야 된다. 범법자로 보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요. 제가 1980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43년 전에 스위스 주릭 대학에서 한 달간 제가 신경외과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그 스위스 주릭에서 보니까 그 주릭 호수 반대편에 그 호숫가에 그 철망으로 그 이상한 시설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것은 그 스위스에 있는 마약 중독자들이 그 철망 안에서 주사를 맞거나 마약을 흡입하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거기서 뭔가 느낌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제가 뭐 43년 전이니까 제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낌은 저것도 참 방법이구나. 왜냐하면 이 마약 환자를, 중독자를 환자로 본다면 그 마약을 주사를 맞는데 그 소독도 되지 않는 주사를 맞음으로써 감염도 생기고 질병을 유발하고 자기 몸이 더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마약 환자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마약 환자가 관리가 되고, 또 그 마약 환자를 그 치료도 해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저는 참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마약 그에 대한 4가지 큰 기둥이 있는데, 치료에 대한 큰 기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방입니다.
예방. 그러니까 마약 중독이 생기지 않게끔 우리가 홍보하고 많이 알리고 그렇게 해서 예방하는 겁니다. 그건 학교 교육을 통해서나 부모님이나 사회 우리 어른들이나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두 번째는 그 마약으로 인한 위해성, 그 자기 그 마약 중독 환자의 그 인체에 위해를 가하는 위해성을 줄인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관리를 해서 주사기도 아주 소독된 일회용 주사기를 알코올 그 면을 가지고 써서 아주 그 청결하게 맞을 수 있게 해주면서 이제 다르크와 같은 그런 마약 중독 재활센터 치료도 같이 겸하는 이제 그러한 것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본격적인 치료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마약 중독 전문센터에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수요 측면이고요. 공급 측면에서 판매, 유통, 제작, 제조 이런 것들은 아주 법률을 강화해서 막겠다. 이것이 이제 스위스가 가진 네 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방, 그리고 위해성 줄이기, 그 다음에 치료, 그리고 법을 강화한다. 이 네 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정부도 이 스위스의 그 마약에 대한 이 정책을 한번 벤치마킹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마약 중독자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정말 호기심에서, 인간이 젊을 때 가지는 호기심에서, 또 나이 든 사람은 다른 것을 치료하다가 보니까 점점 더 강한 것을 구하게 되고, 또 거기에 편성해서 의사나 다른 여러 가지 그 마약을 다루는 약사나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그 마약 중독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약 중독자를 이제부터는 범법자로 보지 말자. 마약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유통하는 그 사람들은 범법자지만 그 본인들은, 환자는 범법자로 보지 말고 하나의 환자로 봐서 우리가 접근하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마약에 대해서는 이제 큰 걱정이 없는 그런 다시 마약 청정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노력하십시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